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능 특강 현대시 5에 있는 김규동의 나비와 광장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기 전에 문제에 나와 있는 보기를 먼저 참고해 보자고요. 보시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지만 허무에 매몰되지 않고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자 노력한다. 대부분의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하죠. 그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함께 공부도 하고 계시고요. 끝이 있는 존재예요. 인간은 죽어요, 언젠간. 그렇지만 언젠간 죽을 거니까 될 대로 살자. 이러면 정말 이 세상은 허무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각자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이렇게 내 삶을 빛내야지, 이렇게 추구하면서 노력하고 살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이 가와 나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가의 시, 나비와 광장이죠. 그래서 모두 의인화된 자연물을 통해 나비입니다. 의인화된 자연물은 나비이고요. 이러한 인간의 존재 의의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번 수능 특강에서는 성찰하는 시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네요. 여기서도 역시 성찰하고 있군요. 가는 연약한 모습으로 형상화된 나비의 모습을 통해, 사실 나비 자체는 굉장히 강한 나비, 약한 나비, 뭐 또 나비의 이제 그 특성에 따라 각자 고유의 개체마다 다른 그 힘을 갖고는 있을 건데, 우리 인간이 볼 때 나비는 굉장히 연약해 보이죠. 날개도 굉장히 파닥파닥 거리는 것 같고, 잘못하면 막 나비가 다 이렇게 상해 버릴 것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미지를 끌고 온 거예요. 연약한 모습. 그래서 대부분의 시에서는 나비가 뭐 봄을 상징한다거나 혹은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등장한다거나 이런 식이 많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나비의 모습을 통해 현대 문명의 거스를 수 없는 힘에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의 그러니까 이 존재는 나비가 대표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존재겠죠. 그런데 그것이 거스를 수 없는 힘에 의해서 막 다가오는 건 현대 문명이라는 거야. 이 현대 문명이 시에서는 뭐 광장이라든가 활주로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힘에 희생당할 수밖에 없어요. 희생당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운명적인 거네요. 그죠? 그러한 존재의 비극적 처지를 보여주면서도 반면에 이런 모습도 있지만 또 그 힘에 맞서서 순수성을 지켜내려는 동화되어 가는 게 아니라 현대 문명의 그 좀 이기적인 모습에 동화되어 가는 게 아니라 맞서서 나는 순수함을 그대로 지키겠다. 뭐 이거인 거지. 그래서 지켜내려는 의지적 태도를 부각한다. 강조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를 아직 안 보았다 하더라도 처음엔 이렇게 힘들고 굉장히 이제 막 희생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비극적이고 막 이런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비는 끝까지 도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거의 내용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비와 광장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 총 지금 5연 1, 2, 3, 4, 5연으로 되어 있네요. 5연으로 되어 있고 처음에는 이제 어떤 그 외적인 그 나비가 처한 그 상황들을 쭉 보여줘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얼마나 지금 나비가 고통을 받고 있고, 그리고 외적인 요소들이 이 나비를 얼마나 무력하게 만드는지, 힘들게 만드는지 이렇게 보여주다가 마지막 4, 5연에서는 어떤 그 생각을 하면서 의지를 보이게 되는 그런 내적인 내면으로 들어가는 그 시적인 상황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년부터 들어가 봅시다. 현기증 나는 활주로의 최후의 절정에서
흰 나비가 주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흰 나비는 돌진의 방향을 잊어버리고 피 묻은 육체의 파편들을 굽어본다. 흰 나비가 굽어보고 있대요. 어떤 상황에서? 현기증 나는 활주로의 최후의 절정에서. 현기증이 난다는 표현은 좋을 때 내지는 않아요. 뭐 물론 너무 놀랍고 행복하고 이럴 때 현기증 나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보통은 너무 어지럽고 혼란스러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느낌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러한 활주로의 최후의 절정에서. 절정은 가장 좋은 상태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가장 극한 상황을 얘기할 수도 있죠. 그쵸? 근데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는 어떤 가장 극한 상황, 위기감이 아주 극악에 이르는 그러한 순간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활주로. 왜 활주로가 흰 나비에게는 이렇게 느껴질까요?를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는데 일단 흰나비라고 하는 존재는 작고, 그죠? 연약하죠? 작고 연약해요. 그리고 흰색이에요. 그리고 활주로는 그에 비해서, 사람에 비해서도, 그죠? 활주로는 엄청나게 광활하고 넓죠. 그죠? 그런데 회색에 혹은 뭐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색채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삭막하죠. 가도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쭉 펼쳐져만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들이나 산처럼 어떤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것이죠. 그러한 느낌에서 흰 나비와 활주로를 서로 대비되게 지금 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흰나비가 활주로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비가 보이지도 않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 흰 나비는 돌진의 방향을 잊어버리고 뭐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표현 안 하고 돌진이라고 표현하니까 뭔가 한번 확 해보려는 마음은 있었나 봐요. 그쵸? 그런데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어디로 돌진을 해야 될지 방향을 잊어버린 거죠. 왜? 나침판이 없기 때문에. 그치? 어떻게 가야 될 거야? 어디로 가야 먹을 것이 있고, 꽃이 있고, 그치? 꿀이 있고, 혹은, 목을 적실, 축일, 물이 있는지, 이 나비가 어떻게 알겠어. 그치? 그러니까 그 돌진의 방향을 잊어버렸다, 까먹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그래도 잘 찾았나 봐요. 그런데 뭔가 지금 자꾸 주변의 것이 바뀌고 휙휙휙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서 배웠잖아요. 현대 문명이 어떤 현대 문명의 이기가 우리를 마구마구 막 이렇게 점령하는 그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디로 나아가야 내가 제대로 잘 갔다고 소문이 나나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서 피 묻은 육체의 파편들을 나비는 위에 떠 있나 봐요. 그러면서 하강적인 느낌으로 보시게 되면 피 묻은 육체의 파편들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하면 이규동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셔서 그 전쟁 후 6.25 전쟁이죠. 전후에 이제 시를 이제 활발히 창작하셨고요. 그 이후에 뭐 이제 참여시까지 이렇게 쓰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작품이 55년도에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쟁 후의 상황인가 전쟁 후의 비참함인가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어떤 시대적인 맥락을 굳이 끌어들이지 않는다면 이 피 묻은 육체의 파편들이라고 하면 이 현대 문명 속에서의 우리 현대인들의 어떤 뭐랄까 연약하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처, 잔혹함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흰나비는 이 현대 문명 속에 살아가는 나약하고 힘없는 그러한 현대인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활주로 자체는
문명, 현대 문명, 혹은 문명의 이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물질 문명, 뭐 이런 거. 그래서 활주로라든가 아래로 내려가 보면 허망한 광장 나오죠. 이러한 표현. 그리고 굉장히 좀 낯설지만 바다라는 표현이 같은 맥락으로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주로나 광장이나 바다나 굉장히 공통점이 뭘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그냥 무한이죠. 무한히 광활하고 어떤 그 방향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멀리서 보면 굉장히 뻗어 있고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는 탁 트인 것 같은 그러한 전경을 보여주지만 막상 가보게 되면 너무나도 삭막하고, 그리고 바다는 잘못하면 나에게 소금물만 먹이는, 그치? 그러한 부정적인 상황, 그 장소잖아요. 그래서 같이 묶어서 이렇게 현대 문명이나 문명의 어떤 이기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 현재 나비는요,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자기도 너무나도 극한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을 상실했다. 1년은 방향성을, 이 방향성이란 어디로 나아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인간다운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방향성이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상실해 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쵸?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연으로 가면 기계처럼 직유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뭐 직유 정도는 다들 아시니까 비유적인 표현이 많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계처럼 장렬한 심장을 축일, 심장을 기계에 빗대고 있어요. 기계하고 심장은 굉장히 달라 보이는데 여기서의 공통점은 뭘까라고 하면 장렬한데요. 장렬한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뜨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도 엄청나게 오래 사용하면 뜨거워지죠. 그 뜨거움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움직이는, 계속 지금 작동하는 그러한 기계처럼 내 심장도 지금 터져버릴 것 같은 거지. 너무 뜨거워서. 그러니까 뭐 사랑으로 뜨거워지고 열정으로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이 활주로에 서 있으면서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두려움과 공포와 긴장감, 이러한 것으로 막 두근두근 이렇게 되고 있는 거지. 그러한 심장을 조금이라도 긴장을 좀 완화시키고 싶어서 물을 마신다고 심장이 축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금은 좀 긴장을 풀기 위해서 물을 마시고 싶지만 그것마저 축일 한 모금의 샘물도 없는 허망한 광장에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부정적인 느낌이라고 광장은 했고요. 심지어 그 광장은요, 그냥 아스팔트만 쫙 깔려 있지 그곳에 수도가도 없고요. 매점도 없어요. 그러한 느낌이야. 매점 없는 광장 정말 싫죠. 그쵸? 그래서 그러한 광장에서 어린 나비의, 그냥 나비도 아니고 여기서는 흰나비라고 하면서 색채로서 어떤 순수함과 연약함을 강조하고 있다라면 여기에서는 어린 나비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네요. 하얀데 게다가 어려. 이건 뭐 순수함의 절정이죠. 연약함의 절정이고요. 그래서 어린 나비의 안막을 차단하는 건 투명한 광선의 바다뿐이었기에 이 허망한 광장에서 한 모금 샘물도 없는 이곳인데 심지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 앞뒤 문장상으로는 좀 비문장으로 느껴져요. 연결이 잘 안 되죠. 그래서 해석도 되게 힘든데 느낌은 그거인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든데 설상가상으로
이런 느낌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물도 없는데 얘의 눈, 안망마저 앞을 보지 못하게 차단하고 있는 것조차 있더라 이거죠. 그것은 투명한 광선의 바다뿐이었기에. 갑자기 광장에 바다가 나온다? 뭐 바로 옆에 바다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투명한 광선을 뿜어서 눈도 못 뜨게 눈부시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눈이 너무 부셔서 막 아리거나 쓰라려 본 적 혹시 있으세요? 그럼 아예 정말 눈을 아예 못 떠요. 그쵸? 그러한 상황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나비는 방향성을 상실했잖아요. 방향성을 상실했는데 거기에다가 심지어 앞까지 안 보이는 상황이야. 정말 막막하고 정말 절망적이고, 그치? 그런 절망적인, 좀 더 심화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나비의 모습. 그래서 이 바다는 이 얘기를 하다 말았네요. 이 바다가 이런 광선을 쏘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막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세게 내쪼이는 어떤 햇살, 햇빛을 얘기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은유가 되겠죠. 그쵸? 근데 이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뜬금없죠. 사실 김규동이라는 이 시인이요, 김기림 시인의 제자셨대요. 그러니까 그 김기림이라는 분도 나비를 굉장히 연약한 존재로 표현하면서 바다를 등장시켜요. 그래서 바다가 나비에게 있어서 어떤 좌절과,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뭐 파란 청무밭인 줄 알아서 먹을 게 많겠네 이러면서 들어갔지만 바다는 나비를 잘못하면이 아니지, 나비가 완전히 그냥 바다에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가장 극한의 상황을 보여주거든요. 그러한 바다의 의미를 그 스승의 시에서 어떤 오마주 형식으로 가져온 건 아닐까 싶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스승의 그 시어가 굉장히 멋있어 보였던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바다에 빗대었나 보다 이런 생각으로 가면 뭐 전체적인 내용 해석에 있어서 어색한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설상가상이더라, 절망적이더라, 더 이상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흰나비는 말없이 3년으로 왔어요. 저 지금 이지러진 날개를 파닥거린대요. 어떤 상황에서 더 절망적이거나 더 뭐라고 해야 될까, 나아갈 수 없는, 뭐 그게 절망이네요. 그런 상황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지 않겠어요? 현재 상황이 지금 1, 2, 3년에서 보인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진공의 해안에서 처럼 과묵한 묘지 사이사이 숨가쁜 제트기의 백선과 이동하는 계절 속 불길처럼 일어나는 인광의 조수에 밀려, 진공의 해안에서처럼 과묵한 묘지 사이사이, 이거는 지금 이 과묵한 묘지라고 하는 건 갑자기 어디서 묘가 나타났을 리는 없고 광장을 과묵한 묘지로 빗댄 것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게 낫겠죠. 그쵸? 그랬을 때 이 과묵한 묘지가 나비가 있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장소가 진공인 것 같대요. 진공인 것 같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진공이 뭐예요? 숨을 쉴 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숨조차 쉴 수 없는 바다랑 연결이 되겠죠. 그런 해안에서처럼 이 과묵한 말이 없는 묘지 사이사이, 그러니까 그 누구도 도움을 주지 못해요. 나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근데 나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돌진의 방향도 잊어버렸고요. 안막도 차단이 되었어요. 그런 정말 묘지 같은 그러한 그 틈 사이사이에서 숨가쁜 제트기의 백선과 이동하는 계절 속
일종의 열거가 되어 있는 느낌이네요. 숨이 가쁘대요. 숨이 가쁘다는 건 얘도 숨을 못 쉬어서 막 이런다기보다는 굉장히 바쁘게 빨리빨리 이런 모습이야. 그러면서 제트기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제트기라고 하면 전쟁의 이미지. 그리고 굉장히 이제 쇠, 철, 뭐 이런 거니까, 현대 문명의 이기. 이런 쪽으로 가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트기라고 하는 건, 이 시에서 지금,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계속 대립되고 있는 어떤 현대 문명, 물질 문명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제트기가 막 계속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죠. 그건 계속 이 문명이, 현대 문명이 계속 전진 해 나간다는 거잖아. 나는 지금 멈춰 있는데, 나비는 멈춰 있는데, 아직 그 현재 상태도 나는 적응을 못 했는데, 문명은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비는 어떻겠어요? 정말 더 어지럽겠죠.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물론 뭐 이거를 뭐 전쟁 속에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보기와 연관을 시킨다면 꼭 전쟁의 상황을 표현하는 건 좀 그거는 보기의 내용과는 조금 멀어지는 것 같고요. 문명 속으로 같이 이어진다면 그러한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트기의 백선 계속 이동을 하니까 뒤에서 그 하얀 연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비행운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튼 제트기가 뿜어져 나가면서 연기가 쭉 나가는 그런 것들과, 그러면서 이동을 한대요. 계절이 봄이었는데 여름으로 이동하고, 여름인데 가을로 이동하고, 뭐 이런 거겠죠. 그건 어떤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듯하죠. 뭐 자연의 어떤 순환이나 이런 것보다는 시간은 계속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거의 뭐 나비는 박제된 것처럼 그 자리에 멈춰 있는데, 그치? 그런 것을 배려하지 않는 거죠. 나비가 적응을 하든 말든 그냥 나가는 거죠. 물질 문명은. 그치? 정말 나비는 힘들겠네요. 그쵸? 그리고 불길처럼 일어나는 인광은 이제 뭐 뜨겁지는 않은데 왜 도깨비불이라고 하죠?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팍 튀었다가 싹 사라지는 그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광, 불길처럼 일어나는 그 인광의 조수에 밀려 불길이 막 밀려오기도 하고 밀려나가기도 하고, 이러한 밀물과 썰물처럼, 지금 조수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밀려라는 건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폭력적인 문명, 현실에 짓눌려서 나비는 계속 그곳에 더 머무르게 되고, 그 머무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말없이 이질어진 날개를 파닥거릴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야 돼? 벗어나야 되는데, 날개는 상처를 입었고, 찌그러졌고, 나는 정말 여기에서 포기하고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어떤 좌절이 정말 가장 극한에 이루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발버둥치는 나비. 뭐로부터 그 폭력적인 현실. 에서 발버둥치는 나비. 이렇게 생각하면 시 되게 자연스럽게 해석되고 있죠. 그럼 이제 사연 5연 가보시게 되면요. 하얀 미래의 어느 지점에 아름다운 영토는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푸르른 활주로의 어느 지표에 화려한 희망은 피고 있는 것일까? 됐고라는 건 느껴지시죠? 그리고 색채가 같이 나오는데, 대비라기보다는 같은 맥락 쪽이죠. 그러니까 희망적인, 그치? 어떤 희망적인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거겠죠. 그쵸? 하얀 미래의 어느 지점인지는 몰라. 그치? 도대체 어느 곳에 하얀 미래는 하얘야죠. 까마면 되겠어요. 그죠? 그 어느 곳에 아름다운 영토, 내가 살 곳, 내가 날개를 쉬게 할 곳은
기다리고 있기는 하고 있는 것일까? 서리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 또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니, 여기 아래까지 같이 해봅시다. 그리고 푸르른 활주로의 어느 지표에 활주로가 푸르른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네요. 분명히 위에선 제가 약간 꺼멍의 느낌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는 이 문명 속에서 적응하고 살아나가야 돼요. 계속 부정적이고 그것을 뭐 내가 거부하고 이런다고 해서 문명이 사라지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벌써 이렇게 지나다가 AI 시대가 되었고요. 그쵸? AI에게 이제 언젠가는 우리가 종속되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다들 만들어 놓고 지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시대까지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그 활주로는, 희망적이어야 되죠. 그 어느 지표에, 어느 지점에, 어느 곳에 화려한 희망을 왜 화려하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싶기는 한데, 여튼, 우중충한 것보단 낫겠지. 그래서 화려한 희망은 피고 있는 것일까? 나를 기다리고는 있을까? 그렇게 화려하게 피어나고는 있을까? 미래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환한 것이 있기는 한 것일까?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두 가지 느낌이 다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희망을 안고 묻는 것과 있기는 뭐가 있겠어? 라는 어떤 비관적인 그러한 마음이 모두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우리가 시험 공부를 했어요. 시험 공부를 하고 꽤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럼 이번엔 내가 시험을 잘 볼까? 잘 보긴 뭘 잘 봐. 야, 내 점수가 뭐 어디 가겠냐. 내가 공부 이만큼 했으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더 했겠지. 이렇게 생각도 됐다가 아니야, 그래도 이번엔 좀 했는데 나 이번에는 문제도 좀 풀리는데 이번에는 좀 바뀔 수 있어. 등급도 좀 오를 거야. 그래, 힘내자. 이런 마음 두 개가 다 공존하고 있지 않나요? 그쵸? 그러한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서도 기다리고 있기는 할까? 개뿔 하다가도 아니야, 있겠지. 그게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이런 느낌으로 어떤 미래에 대한 상상을 지금 해보고 있다. 누가? 나비가. 나비는 누구야? 꿀이죠. 그쵸? 그러면서 그래, 그렇다면 오늘 새벽 3시까지 한번 공부하고 자볼까? 이런 느낌으로 여기에서도 나비는 이 현실에 맞서서 대결하려는 어떤 나비의 의지를 보여주면서 상당히 공익 광고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시가 마무리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정말 내가 나를 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구해주지 않는 상황으로 몰고 가기는 해요. 신도 기적도 이미 승천하여 버린 지 오랜 유역은 이 광장이겠죠. 이 활주로겠죠. 그러니까 신도 날 돕지 않고요. 미라클도 없어요. 이미 하늘나라로 다 승천해 버렸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역에는, 이 지역에는 기적이란 없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해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어느 마지막 종점을 향하여, 그 어느 마지막 종점은 어디겠어요? 그쵸? 내가 행복해지는, 그치? 내가 뭔가를 이루게 되는 그러한 지점. 위에서 보게 되면 아름다운 영토가 있고 화려한 희망이 있는, 그치? 이러한 곳에 다다르는 게 마지막 종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종점을 향하여 흰 나비는 또 한 번, 그전에도 이렇게 대결하고, 극복 의지를 갖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적이 있긴 했었나 봐요. 그쵸? 또 한 번 스스로의 신화와, 사실 앞부분에서 그렇게 대결하다가 막, 최후의 절정이 되고 이런 걸 수도 있지. 그치? 그래서 또 한 번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스스로의. 이 말은 자기가 스스로 해내야 되는, 그치? 신화는 이루어내는 걸 얘기하죠. 그쵸? 그러니까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 영웅설화 같은, 그치? 그러한
나비가 되어야겠지. 그래서 신화와 더불어 대결하여 본다. 대결하여 본다. 화이팅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느낌 다 오셨죠? 그쵸? 사실 정말 주제나 그 전체적인 의미는 사실 어찌 보면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뻔해요. 뻔한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이게 약간 주정보다는 주지 쪽이기 때문에 주지 쪽은 사실 그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것들을 그냥 뭐 순서 없이 막 이렇게 뇌까리는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해석하기가 좀 막연했지만 한 곳으로 몰아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한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 결론은 나비가 극복하려는 그 의지를 보이더라 라는 종착점으로 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막 해설하다 보니까 조금 막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긴 한데 이해는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꽤 길었네요.